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이제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 굉장히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류현진과 문동주의 청백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어제 못다한 이야기 좀 해보자면, 문동주 선수의 구속이 조금 이제 못내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살펴보니 최고 구속이 한 148km 정도 나왔고, 지난 시즌 이맘때랑 비교하면 지난 시즌 이맘때 시범 경기 이제 초중반에 문동주 선수의 최고 기록이 한 154km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 6k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점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 쌀쌀하기도 하고 몸의 건강만 체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몸이 아파서 그런 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아직 뭐 젊은 선수이고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구속은 올라갈 것이고, 아마 또 개막이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같이 이제 4월 초로 넘어가면 문동주 선수의 구속이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다만 문동주 선수가 워낙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 혹시라도 팔에 어깨나 팔꿈치 쪽에 이상이 있는 것만 아니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원호 감독도 아직은 몸 상태가 빨리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청백전에서는 ABS, 말하자면 이제 기계 스트라이크 존 판정 도입이 됐는데, 살펴보니 어제 잠시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존 자체로 놓고 보면 투수가 일단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존이 타자가 나름의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해 놓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약간은 투수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 특히 시즌 초에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즌 기점으로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좁아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차례 더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이 지난 시즌하고 비교하면 약간은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제구가 조금 힘들었던 투수들은 조금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팬분들도 우스갯소리로 한승혁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한승혁 선수 어제 잘 던졌잖아요. 그래서 한승혁의 사실은 알고 봤더니 ABS형 투수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선수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구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존이 타자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잘하는 선수가 잘하게 돼 있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치클락 이야기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피치클락 같은 경우에는 야구 경기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피치클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류현진 선수도 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주자가 나가야 된다. 주자가 많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투수 입장에선 견제도 해야 되죠. 뭐 사인도 주고받아야 되죠. 공격하는 쪽에서 나오는 작전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면 류현진 선수가 피치캠 이야기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피치클락 부분에서는 투수가 확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자가 쌓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이글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격할 때 주자를 많이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뭐 잘하는 팀이 주자 많이 내보내겠죠. 근데 어쨌건 출루율 높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정은원 선수라든지 최재훈이라든지 뭐 페라자 선수, 뭐 트리플 A에서 출루율 높았던 선수님, 그런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맥없이 삼진을 당한 선수가 줄어야 된다라는 부분, 결국 뭐 야구의 기본과도 맞닿아 있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크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주루 플레이를 조금 과감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 트윈스 같은 경우가 많이 떠오르는데, LG 트윈스는 정말 많이 뛰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최재훈이나 박상원 선수 같이 이제 ABS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주자가 뛰면 바로 포구에서 던질 수 있는 팝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박상원 선수가 생각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군에 있는 허인서 선수도 이게 팝타임도 좋고 송구도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인서 선수가 돌아오면 그런 운동 능력 좋은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쓰임새가 더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훈 선수도 사실 도루 저지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요. 그리고 우리 선발진에서 보면 사실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견제가 상당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도루 거의 안 내주는 선수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우 선수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워낙 견제에는 재능이 없는 선수였기도 해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주자 많이 안 쌓아 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제 김민우 선수의 투구 내용을 보면 피치 클락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많은 생각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냥 생각 없이 직구 가운데 꽂아 넣자, 스트라이크 존에 넣자, 이런 느낌으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치 클락이 도입이 되면서 김민우 선수로 하여금 한시름을 놓게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뭐 제구해야 되고 뭐 구종 선택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나 빨리 던져야 돼, 그냥 빨리빨리 던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구가 좋은 투수,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벌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 보면 타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정신없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전에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피치컴 도입, 결국 피치컴이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기계로 투포수 간의 사인을 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주자가 있을 때는 더 빨리 이제 소통이 된다. 류현진 선수도 자기도 피치컴 없으면 주자 나가면 이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인터벌 짧기로 유명한 류현진 선수조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상황을 봤더니 이게 한 2달 정도면은 공수를 해와서 KBO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혁 단장은 이미 미국에서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좋은 룰이건 우리 실정에 맞는 룰이건 아니건 간에 도입이 된다면 빨리 대응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혁 단장이라든지 한화이글스는 그 부분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고, 류현진 선수가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서 다 이제 시행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피치클락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게 전수해 준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류현진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경험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어쨌건 시프트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시프트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의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정은원 선수가 BABIP가 굉장히 낮았던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좌타자 시프트가 제한이 되면 정은원 선수 성적도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1, 2간 타고 많이 빼던 뭐 문현빈이라든지 최인호라든지 김인환 선수도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 시프트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김인환도. 왜냐면 워낙 당겨치는 타구가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연습 경기나 보면은 또 밀어서 치는 장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좌타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해줘야 되는 뭐 최인호, 문현빈 이런 선수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라자 선수는 뭐 타구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프트 때문에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을 그런 것이었는데, 아무튼 오자마자 시프트가 제한이 되면서 페라자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타구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페라자는 스위치 히터지만. 그래서 이 시프트 제한이 되자 생각이 난 이름은 수베로 감독, 또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프트 굉장히 좋아했던 감독님인데 어쨌건 뭐 그랬습니다. 자, 야구의 룰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이번 시즌이고, 뭐 중계사도 바뀌고 뭐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해보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확실한 건 야구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죽치고 앉아서 야구 보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야구 경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뭐 추세라면 또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3시간 12분 정도였잖아요, 지난 시즌.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시간 45분에서 55분 정도까지로 줄어들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는 거의 2시간 반까지 줄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2시간 45분, 2시간 50분까지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야구가 평일에 한 9시 20분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